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7시 44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아 데이터 대응했는데요. 어제 우리 장이 그저께 뉴욕 증시가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이렇게 상승할 걸로 봤는데 힘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이런 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CPI가 우리 생각했던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 초반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3%대까지 나스닥이 진입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약간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은 오늘은 아마 이 원달러 환율이 1200대, 1200원대로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20전이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요. 1299포인트라도 1299원이라도 떨어져서 1200포인트의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모아 데이터, IDC, 데이터 센터, 또 데이터 관련, 카카오 먹통 방지법 관련 이런 관련 수혜주인데요. 데이터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삼성 이재용의 어떤 발언에서 또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요. 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카카오에서 이 이중화와 관련해서 또 투자와 관련된 이런 발표가 있다. 그러면 수혜주로서의 이 발표에 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이런 우리 카톡 이 먹통이 됐던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발효되면서 또 이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송통신 기본법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금 상승할 거라 그랬는데 윗꼬리를 달고 다시 거의 원점으로 내려왔지만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21선인데요. 21선 위로 안착을 해야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위에서 좀 놀 수 있도록 이 힘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장 마감을 하면서 우하향으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침에 아주 피크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원점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가 둔화 소식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바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로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 같이 FOMC의 금리 인상이 0.5%의 빅스텝으로 받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산타 랠리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날짜를 딱 지정해 가지고요. 러시아군이 철수했으면 하는 이러한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그래도 진전된 듯한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FOMC의 0.5%의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의 발표 그래서 CPI가 이렇게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서해 피격 때문에 10시에 소환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 직원들한테 관련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제 예측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일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축구 카타르 준결승하고 결승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어제 크로아티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와 이 또 경기를 볼 것 같고요.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 프랑스하고 모로코 경기의 승자와 월드컵 우승을 놓고 프랑스 아니냐, 또 모로코 아니냐, 뭐 이런 둘 중에 한 나라와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을 할 거고요. 나머지 나라가 이제 크로아티아고요. 프랑스, 모로코에서 진 나라가 준결승을 합니다. 준결승을 일요일 날 12시에 할 거고요. 또 월요일 날 4시에, 새벽 4시에 결승을 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이 경기는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서울은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이 마이너스 20도고요. 완전히 곳곳에 눈발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내를 좀 나갔는데요. 밤에 너무 추운지 차를 갖고 갔는데 시내에 거의 뭐 차가 없어서 금방 귀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릴 거고요. 추위가 강추위니까 옷 든든히 입으시고요.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주들이 거의 뭐 하루살이입니다. 네옴시티로 갔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로 갔다가 뭐 아바타 영화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의 뭐 하루 갔다가 또 떨어지고 다른 테마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순환매 완전히 지금 하루살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만 잠깐 우리가 대응하고 좀 관망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증시 주변에 이 자금들이 점점 떨어져요. 11월 22일 날 47조인데 지금 45조입니다. 이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고객 예탁금이 자꾸 떨어져서 이 수급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 증시를 바치던 주도주가 약세를 보이고 수급이 특정 테마에만 개별 테마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와 같이 윗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종목 선정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데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증시 주도주에서 이 모멘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낙폭 과대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낙폭 과대됐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네옴시티 그동안 뭐 개연천한데요. 지금 뭐 말도 없습니다. 뭐 수주 기대감만으로 많이 그 올라왔는데 12월에 뭔가 계약건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이렇게 그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5회까지 보고 있습니다. 흥행이 될 것 같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집니다. 요즘 넷플릭스도 이 광고를 보면 월 5,500원으로 반값으로 싸졌기 때문에 광고도 우리가 정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보면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월 5,500원으로 싸졌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가 완전히 뭐 BTV라든가 다른 이러한 그 OTT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 활동 재개하는 이런 기대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감기약이라든가 또 이런 그 원자재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뭐 하루살이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내년에 24조를 또 지원한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또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성탈절에 군대를 철수해라. 그래서 G7에서 종전 협상을 또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건설주라든가 건설 기계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또 앞으로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수출이 완전히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제가 회복할 것 같지가 않고요. 내후년이나 돼야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에서의 이러한 그 CPI 물가지수의 둔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 연말에 랠리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금리가 또 시장의 기대와 같이 0.5%로 인상안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감기약 사재이기 때문에 국내 원료의약품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보락도 이 원료의약품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감기약 사재기, 우리나라도 감기약 항생제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래서 한국 유니온 같은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문제약도 그렇고 국제약품 뭐 이런 그 감기약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요.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테마 그러면 체온계, 또 원격 근무, 그리고 음압병상, 또 여기에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관련 아주 강세 테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온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주고요. 원격 근무도 당연하고요. 음압병상 관련주,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로는 501이라든가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같은 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크라이나 이 또 건설기계, 그리고 중국도 내수 판매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12월 25일 날 러시아 군대 철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중국의 방역 완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오늘 영하 지금 11도 한파 관련주도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3+1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모아데이터 종가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할 거고요. 세 종목은 일동제약, 이연제약, 그리고 맥ICS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와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중국의 움직임에 같이 또 덩달아서 뛸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연제약이라든가 일동제약, 지금 감기와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 감기약 사재기, 유럽에서 또 이렇게 사재기가 나오면서 감기약 관련 또 원료 의약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아데이터가 종가매매, 일동제약, 이연제약, 맥아이시스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저와 같이 지금 영하 마이너스 11도 아주 추운 날씨인데요. 꽁꽁 얼어서 지금 밖에 외출하기도 싫은 이런 날입니다. 저와 같이 실내에서요 8시 47분부터 카톡으로 개별 종목 또 소통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